이 레몬나무 좀 보세요. 열매가 정말 많이 열렸죠? 중요한 건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에요. 오늘은 제가 과일나무의 꽃이 더 많이 피게 하고 열매가 훨씬 더 많이 열리도록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방법들은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고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기술들이에요. 그럼 바로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. 이 첫 번째 방법은 가짜 접목이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분명히 여러분도 집에 있는 나무에 한번 해보고 싶어질 거예요. 가장 좋은 점은 이 방법을 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고 칼과 약간의 알로에 베라 그리고 천조각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전부예요.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가지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. 이번에는 이 나무에서 해볼게요. 참고로 이 나무는 이미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서 이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. 단지 여러분께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는 거예요. 이제 마커를 들고 작업할 부분을 표시해 줍니다. 아주 간단하게 유자 모양을 그릴 거예요. 표시를 했으면 잘 드는 칼을 들어서 그 선을 따라 정확하게 자릅니다. 이제 알로에 베라잎을 하나 잡아서 우리가 자른 부위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조각으로 잘라줍니다. 잘라낸 조각을 길게 반으로 갈라서 속살이 드러나도록 합니다. 그리고 방금 만든 절단면 위에 바로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천조각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재료로 며칠 동안 잘 고정될 수 있도록 묶어줍니다. 이 방법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해당 부위를 완벽하게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 절단 부위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이제 아마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.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가 방금 한 일은 가지에 완전히 통제된 작은 손상을 준 것입니다. 이 작은 손상으로 인해 나무는 자연스러운 반응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그 부위에 에너지의 일부를 집중하게 됩니다. 그 결과 개화가 촉진되고 이후에는 더 많은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사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. 정확히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기술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못받기, 나사받기 또는 일부 가지치기 방법 등이 있습니다. 이 모든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바로 나무의 반응을 유도하여 개화를 촉진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나무가 개화하기 약 한 달 전에 해야 합니다. 왜일까요? 너무 일찍 하면 계절에 맞지 않는 개화를 유도할 수 있고 그 꽃들은 제때가 되기 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최고의 결과를 원한다면 나무가 이미 개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 방법을 시도하세요.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. 이 두 번째 방법은 카베스트리오라고 불립니다. 아주 간단한 기술로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앞서 설명한 방법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개화를 자극해서 나무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지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. 이제 작은 나무 조각 2개를 준비합니다. 하나는 가지의 윗부분에 다른 하나는 아랫부분에 놓아서 가지가 두 조각 사이에 정확히 오도록 합니다. 두 조각을 제자리에 놓은 후 철사 한 가닥을 가져와 가지 주위를 감기 시작합니다. 천천히 조금씩 조여줍니다. 과도하게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. 두 나무 조각이 잘 고정되고 가지에 약간의 압력이 가해질 정도로만 충분히 조여주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해서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.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? 정말 간단합니다. 이 경우에도 완전히 통제된 작은 손상을 일부러 유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차이점은 여기서는 가지를 자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우리가 하는 것은 가지에 약간의 압력을 가해 수액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.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. 가지를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. 순환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것이 아닙니다.
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무가 자연스러운 반응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개화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작은 스트레스일 뿐입니다.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이 지지대는 영구적으로 두면 안 됩니다. 나무가 반응하여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단순히 철사를 제거하고 가지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둡니다. 이 방법들은 영구적으로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. 이것들은 나무를 적절한 시기에 깨우기 위한 작은 자극, 일종의 도움입니다. 그리고 나무가 이미 제 역할을 다 했으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그것들을 제거합니다. 앞서 설명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도 개화 약 한 달 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합니다. 이 방법은 아마도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일 것입니다. 아주 간단한 기술이지만 제대로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앞에 두 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화를 자극해서 나무에 훨씬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. 가장 먼저 할 일은 가지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. 이번에는 이 가지를 사용할 것이지만 굵기가 충분하고 완전히 건강한 가지라면 어떤 가지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잘 드는 칼을 들고 할 일은 오직 하나 가지에 칼집을 내는 것뿐입니다.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.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.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똑같이 해줍니다. 알로에 베라잎을 하나 준비해서 상처를 완전히 덮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조각으로 잘라줍니다. 그 다음 그 조각을 바로 상처 위에 올려놓고 천 조각으로 감아서 며칠 동안 그 부위에 밀착되도록 고정합니다. 이렇게 하면 상처가 아물 때까지 충분히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? 앞에 두 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완전히 통제된 작은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. 그 작은 상처가 나무의 생리적 반응을 활성화시켜 꽃이 피는 것을 촉진합니다. 결국 세 가지 방법 모두 정확히 같은 목표를 추구합니다. 다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.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나무의 줄기에서 직접 시행하곤 했습니다. 실제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왜일까요? 주요 줄기를 건드리지 않고도 가지에서 시행하면 똑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이 기술을 시도해보고 싶다면 제 조언은 아주 간단합니다. 항상 가지에서만 하세요.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거라면 한 가지에서만 시험해보고 나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해보세요. 그리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더 많은 가지에 적용할지 결정하면 됩니다. 참고로 나무가지의 약 30% 또는 심지어 50%까지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도 개화 약 한 달 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같은 목표를 가진 세 가지 아주 간단한 기술을 알게 되었습니다. 바로 개화를 촉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들거나 도무지 열매를 맺지 않는 어린 나무를 깨우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알고 싶어요. 어떤 과일나무에서 문제가 있으신가요?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어느 나라에서 저를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. 여러 해가 지난 나무가 있는데도 아직 한 번도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저에게 연락을 주십니다. 그러니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지 꼭 알려주세요.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또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는 데에도 참고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과일나무나 식물 텃밭을 좋아하는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